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인 오늘 저녁입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하원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난히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무료로 참가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계속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주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유튜브로는요. 실시간 채팅방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영 PD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김경영 PD. 네, 이제 드디어 미국 세제 개편안이 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재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경영 PD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2시간 동안 신세계 해외 선물 전략자들을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해외 선물계 진이었습니다. AG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낮에도 나오고 저녁 때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서울경제TV 한 7시간째 여기 머물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여기 있었지만 멘탈을 부여잡고선 오늘 방송을 제대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투자에 있어서 모든 패러다임을 소화하고 계시는 마스터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도 소개를 드렸고,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톡스타인데요. 앞서서 또 주식을 통해서 톡스타 만나보셨고,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도 함께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안에서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을 클릭을 하시면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에 관한 모든 시황과 신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좀 실행을 해보시면서 톡스타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이제 해외 선물입니다. 네. 어떤 소통 원하시나요? 신세계로 소통을 해야죠. 신세계 지금 플랫폼으로 저희 매매 포인트들 일단 써드리고 왔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매매 포인트들 보실 분들께서는 바로 신세계 접속하셔가지고 매매 포인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에서 매매 포인트와 함께 톡스타를 통해서도 해외 선물 전략 함께 소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 다시 한번 저희가 공지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듀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화요일 저녁 해외 선물 전략 짜 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 11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은 어떤 시장의 흐름일까요? 먼저 시세 살펴보시죠. 자, 어제장에는 S&P 상당히 고점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가 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은 2697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04%입니다. 아직 2700선 도달은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면서 2696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현재 구간 조금 밀리고 있네요. 약보합권에서 6528.50포인트, 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FX는 가격대 어떨까요? 1.19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0.32% 강보합권으로 1.1905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60달러 돌파 이후에 현재 구간 좀 소폭의 조정받고 있는데요. 1264.7달러로 0.05%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7.68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현재 구간 시세도 살펴보셨고 화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 뉴스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PD. 네, 먼저 미국의 11월 주택 착공 실적이 방금 나왔다고 합니다. 3.3% 상승한 것으로 드러나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BGA 쪽에서의 이제 분석인데요. 독일의 수출입이 사상 최고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다시 또 유럽 소식인데요. 네. 지금 내년 주인공은 유로화다. 제가 유로화의 그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내년 주인공은 유로화다라면서 환시 참가자들이 유로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켓워치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가 내년에 새 역사를 쓸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S&P 500 지수가 2819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JP모건 쪽에서의 예상인데요. 내년도 미국 장기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반면에 엔화는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경훈 PD 이슈 점검 시간에도 유로와 달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을 때 자, 유로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평가와 분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신 쪽 역시나 계속해서 그런 같은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내년 주인공은 달러 아니고 유로화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11월 주택 착공 실적은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S&P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적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부분, 현재 구간은 2700선 가까이 있지만 내년에는 2800선까지 초반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재 구간의 이슈 뉴스도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먼저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피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피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S&P 500입니다. M&A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 기대감에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비교해서 S&P 현재 구간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장 후 그리고 장 마감까지도 이 기조 이어갈 수 있을지 S&P 500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1.18 가격대 도달한 이후 1.19 가격대도 돌파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가까이 있는 가격대가 2.0일 텐데 그 안에까지 상승폭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1월물 만기 포지션 청산 물량이 출회되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2월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크루도일 2월물로 교체가 되면서 이 전월물에 대한 포지션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대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의 추가 급등에도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면서 골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 소폭의 눌림 구간입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다음 가격대인 127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의 흐름, 저희 신승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각 종목과 각 이슈별로 가격대, 그리고 이후 포지션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어제장과 비교를 하자면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역시 상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구간에 비교해서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이 S&P 비교해서 변동성이 더욱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로 FX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1.19 가격대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월물이 교체됐다는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인데요. 자,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와. 지금 김경영 PD 업이고 저도 업인데 마스터님 지금? 네, 시작부터 이제 보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보합입니다. 이렇게 보합 들어주셨을 때 마스터님 특히나 의견이 궁금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자, 그렇다면 김경영 PD 먼저 S&P 들어볼게요. 네, 우선 어제장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마감 모습이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금 7,000선을 터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역시 좀 법인세 감세에 대한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오늘도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페덱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많이들 주목하시는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이 향후의 좀 흐름에 대해서 또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세제 개편안의 혜택 같은 경우가 아직 완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 lot of room to run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랠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좀 어제까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무드,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긍정적인 무드가 생겨나면서 랠리가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이제 아직도 좀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수정된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상원에서 화요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 또는 수요일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동안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법안을 지지하겠다라고 어제자로 좀 입장을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 현실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에서 한두 명이라도 이탈을 하면은 이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좀 안심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입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과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종류의 좀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감세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의 많은 부분이 아직 증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relative winners and relative losers라고 하는데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으면 또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기업군 중에 하나인데 이 세제 개편안 효과를 완전하게 반영할 경우 적어도 18% 정도로 이제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산치를 추산하게 되면 더 이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7,000선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 기대감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장에 M&A 뉴스도 많이 또 설명을 도와주셨잖아요. 많은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이런 모멘텀을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오늘 S&P 500에 대해서는 업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랠리가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저도 업에 대한 의견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전히 상승 쪽 그리고 매수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은 오늘의 개장을 하고 나서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가격대가 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이 부분에서 현재 좀 소폭 놀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 2696, 2695 이 정도까지 오늘의 시초가에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짧은 구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제장의 흐름을 보면요. 시가에서 이제 종가로 갈 때 종가에서 이제 들어 올리더라고요. 점점 가는 상승 쪽으로 흐름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시초가 개장 전에 현재 구간에 접근하셔서 이제 한 12시 정도 그때 좀 수익권 노려보시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M&A 소식과 이런 랠리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장 안에서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하고 그 좀 매매 전략을 세워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마스터님은 이런 시장 안에서 관망 지금 들어주셨는데 두 포지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건가요? 어떤 의견이시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청산 흐름을 약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P 중심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2697.75에서 금일장 그리고 전일장 말까지 계속해서 블로킹을 만들면서 여기서 물량들을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매도를 끌어가면서 청산을 하고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여기다가 그냥 블로킹 물량을 놓고선 청산되는 대로 청산되라 라는 식의 해지죠. 약해지 방향으로 이제 네네. 물량 청산을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개장은 전인데 분명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모멘텀은 상방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표결 가능성도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상태의 모멘텀을 보실 때는 장기적으로 매수 물량을 보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금일 당장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거의 브렉시트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브렉시트만큼의 강충격은 아니지만 브렉시트 때 예상과 달리 반전된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수 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일부 기관들만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됐죠. 그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표결 가능성이 그렇게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일단 리스크 해지 물량을 걸어놓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가는 높여가고 있어요. 저가는 높여가고 있는 흐름을 볼 때 기관들은 일단 거의 70-80% 이상은 이 세대 개편안은 통과될 것이다 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트럼프 정부는 결국에는 안을 어떻게 맞춰서든 통과를 시키려고 할 거다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따 장 오픈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또 매도 물량이 살짝 더 쏟아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세대 개편안 부분이 통과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강추세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물량 청산들이 또 한번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핑퐁 플레이 흐름이 오늘 장엔 이어질 거라 평가가 되고요. 추후에 만약에 좀 빠질 경우에는 일단 아래쪽에서 어제 지지선을 좀 보였던 게 2675.00 정확히 토요일장이죠. 2675.00에서 블로킹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한 계약 정도씩 추가적인 매수 물량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턴 물량만큼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너무 공격적으로 많은 물량들을 여기서 쏟아내서 새로운 진입을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세제 개편안 통과라는 재료, 또 하나의 재료죠. 과거에 상원 쪽에서 어떤 동의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하원까지도 확실하게 통과가 돼야 이제 연말 안에 이런 정부의 추진 부분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물량들이 떨어진다면은 여기서 위에서 턴 물량만큼만 잡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2675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이전에 2675 라인이 저희 신세계 포인트 보시면은 제가 매도 포인트로 금요일 날 드렸습니다. 매도 포인트로 드렸던 이유는 2675 라인이 기존의 기관의 블로킹 포인트였어요. 지금의 2697.75와 같은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블로킹 포인트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짧게 드셔라 라는 관점에서 매도 포인트로 주어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수익을 내고 나서 수익 청산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재돌파를 보인 후에 이 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강상승을 올려보냈죠. 그만큼
기관들의 입장은 일단 절상된 가치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을 볼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매수를 끌어가는 모습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일은 당장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네. 물량을 보유하다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개인들과 기관들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개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를 투자하더라도 당장 고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데 쏠린다면 기관들은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모든 걸 포커스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투자 안에서도 해지를 해가면서 투자를 들어가죠. 그런 면에서 볼 때의 기관들의 가치평가 라인이다라고 단기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으로 넘어가서 보실 때는 네네. 마찬가지의 라인이 이제 나스닥은 좀 밀리잖아요, 지금. 네, 6541.75 정도 여기서 평가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이 좀 세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S&P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하실 때 나스닥이 좀 더 장 초반 혹은 장 후반 들어서 강하게 좀 무너질 모멘텀이 S&P보다는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보유 자산의 평가를 하시자면은 나스닥보다 S&P가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따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이 딱 땅땅땅 표결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좀 더 주도해서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포인트 기준으로는 나스닥에 대한 추세 베팅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베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 물량에 대해서 나온 그 물량만큼 또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고 2675선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스터님. 네, 그렇죠. 네, 자,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세제 개편안 통과 과정 중에 있는 오늘 금일의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세제 개편안 통과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 접근 가능할까요? 통과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 접근 가능하신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물량만 받아내시고요. 딱그 아니면 물량만. 신고가 네. 가서 새롭게 지금 2697.75 라인을 또 위아래로 다 잡아드렸잖아요, 지금. 네네. 2697.75 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일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토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2675.00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상승을 보여줬죠. 네. 이런 포인트를 나올 때 이때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정적으로 추세를 공격적으로 먹어 들어가실 수가 있죠. 추세도 공격적으로 가고 손절 컷도 굉장히 작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때도 밀린 틱수가 거의 한 뭐 두세 틱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네, 저가가 네, 네. 74.25 이 정도이기 때문에 딱 세 틱 정도만 밀렸다가 그대로 강상승으로 올라갔죠. 네. 이런 랠리를 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시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시던 혹은 떨어지시던 대응 방법을 그 두 가지에 맞춰서 나눠서 두고선 그 포지션이 나왔다.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좀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방법을 나눠서 리스트를 짜두셔라. 이게 좀 전략적으로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신고가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이 다음 단계에서의 흐름, 추세에 따라서 또 포지션 정리를 미리 좀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나스닥은 뭐 S&P가 조금 더 좀 나스닥에 비교해서 좀 안정적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동성이 더욱더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쏟아지면 무너지면은 어떤 방향으로 단기적인 접근은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네네. S&P랑 동일 포인트가 이제 2674.00 정도, 2674.00 정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S&P보다 안정적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 S&P 차트랑 그냥 연동돼서 같은 차트의 흐름을 보였어요. S&P는 사실 가치평가상으로 이 라인에 대해서 과거의 기관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나서도 기관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갔다면은 그냥 나스닥은 여기에 맞춰서 신고가로 지금 이미 튀어 올라간 상황 중에서 만든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매수는 좀 나스닥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가 매수로 아래서 떨어질 때 들어가는 방식으로 베팅하실 때는 나스닥보다는 S&P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폭에 대해서는 나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저점 매수,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 포지션은 S&P에 좀 적용을 하시는 유효한 전략이고 나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까지 지수에 대한 방향성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벌써 2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유로 FX 상황인데요. 뭐 며칠 전만 해도 유로 FX 1.18 가격대에 도달하기에 참 힘들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1.18990달러로 0.28%의 상승세이고 오늘의 고가는 1.191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저거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다운이셨죠? 네. 그리고 김경영 PD는 중립입니다. 네, 중립의 의견을 주셨는데, 자, 김경영 PD, 중립은 좀 의외네요. 유로 FX에 대해서 상방적으로 계속해서 외신이 말했는데. 그렇죠. 지금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신에서는 유로에 대해서는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 네. 사실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오히려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이제 그 고려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는 흐름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 감세뿐만 아니라 그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자산이 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가 좀 빠지면서 유로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를 얼마나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감이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네.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감이 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가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좀 현재 미국 세제 개편안이 법제화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위험 자산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트레이더들이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좀 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NG 쪽의 그 인터뷰를 보면 세제 개편안이 금주 시장을 이끌 중요한 부분이 분명하다. 하지만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취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세게 움직일 거라고는 지금 생각이 들지 않고요. 네. 유로 자체에 대한 그 가치만 좀 보면 올해 굉장히 좀 유로가 좀 퍼포먼스를 잘했다라는 전반적인 외신의 평가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달러 대비해서 12% 정도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04년 이후 연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뭐 이렇게 좀 유로의 그 올해 활동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지난 9월 초에 좀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유로가 1.21달러까지 찍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조금 못 미치지만 올해 초에 이렇게 좀 브렉시트가 논의되고 뭐 이럴 때랑 비교하면 네. 지금 상황이 좀 유로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지금 외신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뭐 그렇게 큰 방향성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유로와 상방 쪽으로는 많이 열려 있는 외신 쪽의 분석 의견 들어봤지만요. 연말까지는 최근 이전까지의 유로의 그런 흐름이 좀 괜찮았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이 다음에는 이제 연말까지는 앞으로 남아있을 뭐 가격대라든지 모멘텀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다기보다는 이제 내년으로 그 기대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1.18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에 대해서 먼저 이 단기적인 관점과 최근 연말까지 좀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자, 여기서 저의 의견은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유로 FX 뭐 힘을 받아가면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도 이제 조정 끝나고 이제 조금의 반등과, 그리고 유로 FX도 현재 구간 앞으로 상방적으로는 뭐 김경윤 PD와 같은 의견이지만 상방적으로 더욱더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뭐 최근래 시장을 봤을 때요. 하지만 내년의 전망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오늘 장의 입장은 고점에서의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데일리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유로에 대한 향방까지 짚어보고 있는 알찬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뭐 다운 같이 들어주셨는데 이 다운은 어떤 의미인지 또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일단 뭐가 있죠? 오늘장에 하원 표결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네. 하원 표결이 과거에 있고 나서 과거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제 통과 부분이 있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열렸습니다. 트럼프의 장기적 모멘텀은 일단 하방에 대한 달러 인덱스를 내리고자 하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는 사실상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기관들도 청산을 들어갈 방향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죠? 매도 방향에 대해서 청산을 들어가니까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약상방 쪽으로 이제 꺾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유로 차트는 하방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장만큼은 이제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들어드렸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매도에 대한 베팅을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를 오늘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상 청산하는 느낌 정도이지, 유로 혹은 달러 인덱스 둘 다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베팅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금일장 흐름을 분석을 하시면은 1.18600 그리고 1.18700에서 단계적으로 매수에 대한 매집이 있으면서 차트를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원 표결을 좀 앞두고 이제 장 오픈을 앞두고 일단 단기적인 물량 청산은 들어가 주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반대 포지션대로 기관들이 큰 흐름상에 들어가고 있는 포지션은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죠.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해서 베팅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 쪽으로 매수에 대한 베팅을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방향의 모멘텀이고요. 길게 빠지고 나서 여기서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치시거나 장기적 모멘텀 매수니까 지금도 매수 들어가야지라는 모멘텀으로 가셨다가는 단기 손절로 빠르게 끝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지금 장 오픈 지금 30분입니다. 바로 지금 들어가는데 장 오픈 직후에 또 청산 물량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청산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매수 쪽으로서는 현재 구간에서 메리트가 상당히 뭐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 좀 포커싱 맞추시고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유로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의 방향 열려 있는 만큼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마스터님 말씀대로 현재 구간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장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개장과 함께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S&P와 나스닥 뭐 시작 전부터는 좀 혼조세 보였는데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면서 보합권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695.75포인트까지 시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은 이전에 가격대가 좀 빠졌었는데 더욱더 가격대가 빠져가고 있네요. 6524.75포인트, 25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0.18%의 약보합권입니다.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알아본 유로 FX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1.18985달러로 0.28%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1264.1달러로 0.10%, 09%의 약보합권인데 조금씩 위아래 쪽으로 좀 흔드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은 뭐 월물 교체가 되면서 청산 물량이 나왔다라는 이슈도 함께 전달 도와드렸는데 현재 구간 57.38달러로 0.03%의 약한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개장과 동시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본장에 대해서도 뉴욕 증시 다우와 S&P는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지수 선물과 같은 흐름인데 나스닥은 뭐 출발 자체도 이 전부터 하락세로 시작이 됐고 약보합권에서 현재 구간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장과 뭐 동일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S&P와 그리고 다우 자체로는 상승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현재 미국 증시 개장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개장 소식 조금 자리 잡아가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유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다시 올라온 가격대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뭐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뭐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뭐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 떨어지는 다운에 대한 청산 물량을 좀 어느 선까지 보시는지 그 밴드 설정 좀 해주실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850 정도까지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850 정도까지는 일단 기관이 과거에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맞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길어봤자 여기 정도까지만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매도에 대해서.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저가 매수로 좀 안정적으로 컷이 안 나는 상태에서의 매수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18700 그리고 18600에 대한 최저 단가죠. 어떻게 보면 최저 단가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거고요. 포인트가 무너질 경우에만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공격적으로 평균 단가 혹은 추세 따라서 매수 올라갈 때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컷은 덜 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리고요. 지금 매매법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따가 2부에 저희가 이제 매매법에 대한 스터디 클래스를 좀 마련했으니까요. 그 부분 좀 포커스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짧은 구간에서의 유로 가격대는 1.1850달러 부분을 좀 박스권 하단으로 밴드 좀 잡아주셨는데 이 가격대를 좀 두고 투자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참 좋은 가격대 커버링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뭐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격대 주요 가격대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유로를 좀 앞서서 파운드에서 좀 가트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 유로가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로 좀 꺾어지기 이전에 파운드는 매도 모멘텀을 더 세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운드가 조금 더 빠르게 떨어졌고 어제장 기준으로 이제 상방에 대한 강 추세가 한번 나왔었죠. 강 추세 나오기 이전에 매집 포인트가 3395에서 최저가를 매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포인트에 대해서 금일 매수에 대한 평가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포인트 맞고 나서 지금 방송 스타트 하자마자 나왔습니다. 터치하고 나서 그대로 지금 20까지 올라가서 저희는 수익 청산 다 마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매도 모멘텀이 떨어지던 매수 모멘텀이 떨어지던 저희는 확실한 기관들의 가치평가 라인 중심으로만 베팅을 하시면은 리스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로FX 함께 하시면서 역시나 또 파운드에 대해서 포인트 나간 부분 이미 수익이 다 됐나요? 수익 청산 완료를 했고요. 사실 파운드랑 유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아무리 브렉시트가 나서 금이 그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유럽 자산의 대부분은 영국 금융권 안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안에서는 절대로 파운드랑 유로를 떼놓고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금을 그었더라도 자산 부분에 있어서의 연동성은 빼내라 뺄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터님 통화에 대해서는 또 유로FX 짚어주실 때 파운드까지 함께 곁들여주는 이 센스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파운드에 대해서 뭐 이미 전부터 말씀드렸고 또 포인트 신세계를 통해서 나갔다고 하니까요. 또 함께 참고하셨던 분들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36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뭐 개장 기사 나오고 있나 봐요, 김경희 PD? 네, 지금 개장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25,000선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S&P 500 역시 뭐 소폭이지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시나 금융주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활약을 하고 있는 뭐
뭐 그런 섹터다라고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애플의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나스닥의 이런 그 상승을 조금 반납하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노무라 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들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제 바이에서 뉴트럴로, 그러니까 중립으로 좀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아이폰 10의 그 실적과 뭐 판매 관련해서 지금 조금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애플이 조금 규모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립으로 이렇게 의견을 조정했다라는 사실이 좀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흐름이 조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가 25,000선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고, 뭐 본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수 선물 안에서도 그렇지만 나스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수 비교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는 이 중심에는 애플이 있네요. 애플의 뭐 최근래 그 출시폰인 아이폰 10에 대한 이런 의견이 이제 뭐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는 매수해서 중립적으로 가면서 이런 주가 약세를 이끌었다는 점, 아이폰을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이슈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항상 지금 좀 되돌아가고 있는 가격대여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이런 뭐 박스권 매매라고나 할까요? 이런 스캘핑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좀 잘하실 것 같은데, 보합권 매매는 잘하실 것 같은데, 자, 현재 구간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제 거가 먼저 옆에서 부담스럽네요. 저 다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 다운, 그리고 김기영 PD 업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 네. 57.66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 매도가 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네. 응원의 차원에서 저는 매도 포인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66이 사실 이제 한 4틱 정도만 밀렸다가 고점에서 크게 좀 빠지는 상태의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네. 금일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장 기준으로는 금일이지만 미국장 기준은 전일이죠. 전일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강매도 추세를 뺐던 라인이 66에서 스타트해서 지금 90 아래까지 살짝 떨어뜨렸던 이 흐름입니다. 정확히 저가는 88이었죠. 여기서 저희가 어제장에는 57.01에서 매수를 들여서 수익을 냈어요. 근데 오늘장에는 왜 매도 플레이를 드렸냐면은 어제 실질적으로 강추세를 뽑기 전에 강한 매도 물량에 대한 블로킹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넘게, 1시간 반 정도죠. 1시간 반 정도 동안 계속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이후의 추세가 70틱 넘게 보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감안할 때 네네. 충분히 배팅 포인트로 삼기에는 좋은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기관들이 플레이를 했던 가장 강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번 주 시황은 원래 오일은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토요일에 베이커 히조 글짝장에서 이미 감소를 2개 정도 보였습니다. 네네. 오랜만이죠. 한 5주 만에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승 플레이 속에서도 매도에 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기적 모멘텀을 꺾는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 90까지 떨어져서 약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66에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에서 청산을 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2틱, 지금 살짝 반등해서 20틱 정도 되죠. 네. 여기서 깔끔하게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57.66에 대한 강한 저항 구간 또 말씀해 주셨고, 매수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 재료도 함께 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대를 보면요. 크루드 오일이 현재 57.47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지금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어떤 포지션이 유효한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재 단가에서는 네네. 사실상 새로운 네. 신규 포인트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애매해요. 저희가 이제 애매하다. 매도 포인트를 좀 드리고 나왔는데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 굉장히 멉니다. 지금 58.59 정도. 사실상 거의 네네. 전고점이죠. 네네. 전고점에서 블로킹을 포인트를 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연결 선물로 말고 2월분로 보시면은 여기가 네네.
58.59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다가 이제 매도 포인트를 드렸지만 이건 가치평가상의 매도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장 이슈는 일단 상방에 대한 이슈가 주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일 안에 터치되기는 어렵죠. 네. 네. 오늘 안에 바로 뭐 200틱 보인다. 네. 뭐 그러면 진입이 가능하겠죠. 네. 근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태고요. 매수 포인트는 제가 최대한 좀 지양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57.01에 대해서는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가격대 저항 플러스 가치평가상으로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장기 모멘텀은 상방인데 베팅하실 만하죠. 네. 왜냐하면은 단가 분석을 좀 드릴게요. 네네. 저번 주에 베이커 해주 굴착장 밀수가 2개가 감소를 했는데 그 2개 감소할 때의 평균 가격이 57.5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장에서는 평균가가 57.50 이상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57.00에서는 가격대 저항 플러스 가치평가상의 매수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이쪽에 여기서 저가 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토요일장에 베이커 해주 굴착장 밀수 발표 나기 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쪽에 매집성으로 매수를 보인 포인트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블록 쳐주는 라인도 없고 단순히 이제 웨이브성 상방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 컷이 안 날 수 있는 저희 원칙 손절 항상 15컷입니다. 15틱의 손절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포인트는 아래쪽에는 이제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먹은 66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일장 안에서는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자리를 오늘장에 좀 확인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상방 쪽으로 열려 있어서 매수로 들어가셔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을 말끔히 좀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는 좀 애매하고 일단 위아래 쪽으로 가격대를 좀 기다려야 한다는 점까지 마스터님의 의견을 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김경윤 PD 오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상방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크루드오일이 3일째 57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데 어제자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그 나이지리아 석유 노동자의 파업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파업이 중지된 상태다라는 소식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노동자들과 뭐 사측과 그리고 또 정부 쪽이 뭐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대화가 조금 뭐 부분적으로 잘 됐던 것인지 다음 달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고서 파업을 잠깐 중단했다 뭐 이런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하나의 뭐 오일 관련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 왕궁을 향해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때문에 좀 오일이 상승했다라는 지금 외신 쪽에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우디 쪽에서 이를 그냥 뭐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그때 좀 상승분이 반납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또 지금 11일자로 이제 일어났던 사고였죠. 폴티스의 그 송유관 그 셧다운 사태 이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승에 뭐 계속해서 좀 힘을 보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셰일 생산량 이 증가로 인해서 상승이 제한받는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고 보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품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오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 데까지는 한 며칠 정도 걸릴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보수가 완료되는 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11일로부터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것이니까, 뭐 앞으로는 뭐 최소 일주일에서 뭐 3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지금 외신에서 지금 보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감산을 유지하는 한은 60달러 부근에서 계속 머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 가격대는 셰일 쪽의 그 기업들에게도 좀 적절한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셰일 쪽의 그 기업들은 제 투자자들에게 좀 뭐 이윤을 만들어서 그걸 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을 만드는데 60달러 부근의 가격대가 가장 좀 필요한 가격대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타 이슈를 보자면 블룸버그 예측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크루드 재고가 220만 배럴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정도로 지금 확정치가 나온다면 6주 동안 하락을 해서 7월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의 그 재고 부분에서의 감소라고 하니까 네. 뭐 시황적으로 본다면 사실 뭐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황적인 뉴스들, 이런 재료들이 뭐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 시황이 많았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뭐 앞서서 두 분의 말씀처럼 크루드 오일은 여전히 뭐 상승 쪽으로의 재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 역시 현재 구간이 63.56달러입니다.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과 브렌트유의 그 스프레드라고 할까, 갭이 상당히 이어져 있는데 상방 쪽으로 가긴 가는데 그 전에 저는 하방 쪽으로 항상 찍고 가겠다. 약간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가격대는 이 최근 거래를 봤을 때 좀 반복이 됐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57달러 뭐 중후반 정도에서는 매도적인 관점으로 56달러 후반까지 좀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이슈 3가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도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문자로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상세 정보를 전달을 해주시면은 그에 맞는 더욱더 상세한 상담이 나가니까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고민 있으신 점에 대해서는 빠르게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네네. 지금 저희가 전반부에 이제 세 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 뭐 S&P, 나스닥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리고 유로도 지금 방금 전에 850에 대해서 찍고, 그죠? 제가 방금 전에 850까지 1.1850이죠. 네네네. 850까지의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네네. 찍고선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저희가 원하던 흐름 그대로 나왔고, 펜말튼 그대로 나왔어요. 맞아요. 네. 다시 보기 그런 하시면 되죠. 네, 다시 보기 앞에 살짝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1부도 굉장히 좀 알찼습니다. 타이트했지만 알찬 네. 방송이 아니었나. 네. 오, 그러네요. 자, 일단 S&P에 대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구간 2691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보면은 6506.50으로 더 빠졌어요. 앞서서 마스터님 오늘 3가지 이슈, 어떻게 3가지 이슈가 순서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오, 왜냐하면 네. 기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리스크 관리가 항상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네. 베팅에 있어서도 그걸 먼저 분석하시고 개인들이 네. 따라가실 때 가장 리스크 관리상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오늘 장에도 블로킹 있는 것들 네. 인지를 해두시고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이 내용들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십니다. 정말 1부에 저희가 S&P 그리고 유로FX,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포인트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스터님 그 안에서 매매 전략 꼼꼼하게 세우셨는데 자, 이 3가지 저희 신세계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와 수익 관리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와 함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도 실시간으로 이어갈 테니까요. 상담 계속해서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P 500은 269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20% 약보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0.42% 약세로 6508.50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FX는 1.1892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볼 골드는 다시 올라가면서 1266달러가 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7.47로 0.23%의 강보합권에서 제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코드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